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흥분하고 오늘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흥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이동평균선에 들어갑니다. 이동평균선의 설명도 캔들만큼 너무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도 이거를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고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캔들에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윤정도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나마 이건 좀 영혼보다는 에너지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에너지를 느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발을 딱 담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 더더욱 강조를 드리겠죠. 그래서 이 이평선만 아시고 보시더라도 어려운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분석하셔서 아까 캔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처음 시간에. 캔들 하나로 큰 수익 내는 종목 잡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률에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평선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고요. 주식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뭐 누가 정했니? 그러면은 글쎄요.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거 이상의 분석은 없습니다. 사실은. 캔들 가지고 종목 발굴해서 바닥에서 잡아내고 이평선 가지고 추세 이용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 해석하면서 중간에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추세가 계속 이속될지 안 될지 요거만 하면은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요? 라고 해놨는데 자, 보십시오.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술평균 수치를 연결한 선 어렵죠? 어렵습니다. 밑에 보면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이것도 어찌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의 신세계 상장 업체죠. 역시 조단위 이상의 대형주입니다. 신세계의 일자별 종가 이렇게 됐습니다. 일자별 종가라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그날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이 있었고 결국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뭉쳐져서 결정된 마지막 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종가인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캔들의 꼬리 하나가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이 종가라는 것도 그냥 종가가 아니에요. 오르면 좋죠. 박수치고. 근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사겠다, 덜 사겠다. 더 샀으면은 이러한 가격보다 더 올라갔겠죠. 그죠? 매도자가 강했기 때문에 저기 1월 5일 가격보다 밀려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5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5거래일 이평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 산출은 쉽습니다. 플러스. 나중에 변동성 배우겠지만 변동성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동평균선 나누기 5 해주면 돼. 종가 플러스 나누기 5.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174,3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5일째에 지금 장중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174,000원이 아니라 174,500원, 175,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요 끝자리가 바뀝니다. 계속. 왜? 요게 변동되는 순간 계속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 평균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중에 이평선이 계속 특히 5일선 같은 경우 이평선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요즘 산거래일선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당연히 분봉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평선 이다 했을 때는 일자별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거래일의 이동평균인데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5일선이 방향을 어떻게 틀지, 20일선이 어떻게 틀지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은 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6거래일째 5일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의 5일선은 요 가격이 되겠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이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일째의 5거래일 이평선은 뭐냐? 그냥 그대로예요. 얘 없어지고 얘. 그죠?
그렇게 해서 5거래일 평균, 나머지 20거래일의 평균은 뭐다고요? 20일 동안에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눠준 것. 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요, 제가 약간 뭐 좀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변동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변동성은 또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 설명드리면 막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스럽게 종가의 이 평균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5일선이 이탈되면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고 하고 5일선을 탈환하면 단기 추세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5일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캔들 모양 놓고 보면 종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5일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이해하시면은 추세 부분을 누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HTS상에서 다 계산이 돼서 표출돼서 나옵니다만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일선, 20일선 이런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또 의미는 뒷부분에서 차분차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역시 또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각 이평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짧게 쭉 지나갈게요. 왜? 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5일 이동평균선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왜?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 5거래일이면 뭐예요?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동안에 매매자들이 막 그냥 거기에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은 10,000원이고 그 다음 날은 매수가 셌으면 1,100원이고 예? 이러한 추세들이 그때그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5거래일 동안에 평균을 내서 5거래일 선에 가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매수자의 에너지, 매도자의 에너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캔들은 영혼을 갖고 있다면은 이평선은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실질적인 내 매수, 매도가 들어와서 막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거래일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추세.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기 같이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매매 매일 하시잖아요. 매매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일반적으로 5일, 일주일 정도 놓고 매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5거래일선을 생명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단기 추세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거래일 동안에 평균 종가 가격이다.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이평선 상승 시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평선 하락했을 때는요. 간단해요. 5일 이평선 탈환 시에는 단기 상승 추세이고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갑니다. 비법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야, 이거 굉장히 지금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5일선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우리가 막 20일선, 60일선 막 배워야 되잖아요. 5일선만 배우시면요.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런 이평선에 대한 내용이 다 대부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돼요. 왜? 같은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마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자, 5일 이평선만 넣어놨어요. 5일 이평선만 넣어놨습니다. 5일 이평선만. 아시겠죠? 이게 5일 이평선인데 웹젠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다. 옛날 생각하시고 1조 미만 종목 갖고 나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1조 이상의 웹젠. 뭐 이때는 1조가 안 됐지만은 5일 이평선 위로 올라탔을 때의 시세는 상향된다. 추세는 상향된다.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얘만 땡겨서 놓고 보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부분에 그 텍스트로 나온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상승 곡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캔들이 위에 놓여져 있죠. 그죠? 자, 놓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이 가파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다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 그걸 누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한 번 나면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라는 얘기. 지속된다. 예? 뒷부분에 21선, 61선, 121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의 기준, 단기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승 각도가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 평균 단가라고 그랬잖아요. 5일. 잘 다시 생각을 하세요. 5일 평균 단가가 가파라진다는 겁니다. 20일은 조금 얘보다는 덜 가파르겠죠. 60일도 왜? 60일 평균이니까 이쪽까지 다 포함되는 평균 단가니까. 120일은 여기 뭐 다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장기선은 조금 120일 선 같은 경우 장기선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긴 기간이니까 무려 6개월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6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5일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5일선만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5일선 부분은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선이다. 왜? 5거래일 동안의 평균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선의 급격하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매매가 빠르신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은요. 매매가 빠르신 분이 아니라면은 5일선을 탈환했을 때 매수, 5일선 하향했을 때 매도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게 지금 좋은 종목 갖고 나와서 상승 추세 쫙 나오니까 야 추세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 놓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 이 종목은 성공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다 매수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수수료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중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매매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5일 이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평은 다 중요합니다. 이평선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5일선의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데 다음 주에 아주 깊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전 차트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5일 이평선의 기준에서도 추세를 놓고 본다. 추세. 올라타면 상승이다? 그럼 올라타서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 캔들로 잡아서 바닥에서 잡아 들어가시든 혹은 추세를 그려서 추세로 가지고 가시든 혹은 이평선이 추세선이 되니까 이평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기준을 잡든 굉장히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막 흥분돼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더욱 많은 자료로 많은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알찬 자료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